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했죠. 나스닥은 1.8% 하락했고요. 다우는 0.47%,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78%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후 산타 랠리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AI의 버블론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오라클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아시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그러니까 블루 아울이라고 하는데요. 민간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 블루 아울과 투자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결렬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AI 관련 전반에 대한 매도세가 확산되는데요. 일단 데이터 센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번엔 150억 불 정도를 투자 유치를 하려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이널 타임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주단이 오라클의 AI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부채의 증가를 반영해서 뭐 임대라든가 차입 조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렬이 되는데요. 사실 당연한 거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채가 좀 더 늘지 않아야지만이 자기들이 회수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이 들어가는 금액이 작아져야지만이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국 오라클과 대주당과의 협상 결렬이 시장을 흔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로 인해서 AMD도 5.4% 하락했고요. 브로드컴도 4.4%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3%대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한 보장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그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되게 브로드컴이죠.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BAI보다 AI가 마진이 더 적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진이 적은 그런 상태인데 그 공급업체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수요업체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죠? 많은 돈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을 때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물론 뭐 월마트 이런 데서는 뭐 이 AI를 이용해 가지고 뭐 재고라든가 뭐 고객 관리라든가 뭐 이런 거 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될지는 미지수인 거죠. 그렇죠? 어떤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걸 해놓고 그만큼 수익성을 못 가져올까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임대료 차입 조건 이런 것들을 막 꼼꼼히 따지는 거죠. 한 푼이라도 손실을 안 보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AI는 여전히 핵심 뭐 투자 테마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번 일로 인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피로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급격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뭐 약간의 거품이 생겼을 확률이 높죠. 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공급업체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공급업체도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수요업체에서 이 수익 모델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죠. 특히 마이클 버리는 이 칩에 대한 수명주기인데 이 수명주기도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마이클 버리는 2, 3년밖에 안 될 거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뭐 6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크리스토퍼 월러가 이런 발언을 하네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중립금리는 현재 이 금리보다 1% 정도 낮아야 될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 정도의 금리 인하가 추가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서둘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5월에 제롬 파월이 일단 사임하잖아요. 아마 그때까지 시간을 좀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내년도 2026년도에 금리 한번, 2027년도에 금리 한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를 겨냥한 발언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이번 주에는 뭐 민간 고용, 그쵸?
또 마이크론 실적. 근데 마이크론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뉴스가 안 나와요. 아침 6시에 원래 발표가 나는 뉴스가 안 나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18일 이제 오늘 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습니다. 뭐 요거에 따라 뭐 연준의 어떤 방향. 근데 사실 연준이 당장은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더 높아져 버렸다면 연준이 추가로 금리 인하하는데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이런 불안감도 시장에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다우 일봉을 보면 4일 연속으로 하락하네요. 5일선을 어저께 이탈했는데 오늘도 추가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죠. 종가가 최저가가 되는 그런 상황. 약 0.54% 약간 줄였네요. 낙폭을.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을 보시면 완전히 60선 깨뜨렸죠. 제가 21선과 61선의 데드크로스 가능성. 5일선은 완전히 데드가 됐고요. 5일선과 60선 데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시장의 투심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차트가 된 거죠. 차트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5일선이 60일선 깼지만 20일선은 안 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0일선, 60일선을 깰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요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4천이 어저께 잠깐 그러니까 그저께 3,999로 끝났고 어저께 장중에 4천을 더 이탈했다가 플러스가 되면 4,050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4,066까지 올라왔죠. 근데 개미들이 레버리지를 이 4천 깨면서 한 수천억 샀다 갑니다. 기관은 매도를 했고요. 근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개미들이 몰리면 좀 부담스러워지죠. 예, 어저께 지수가 최저점은 3,994였고요. 최고가는 4,060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4,056이었는데요. 개미들이 레버리지 많이 사면은 이게 또 시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죠. 어저께 주가를 많이 갖다 붙여놨는데 미국이 예상 밖으로 밀려버렸죠.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을 때 해외 미니 선물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면서 국내 시장이 올랐고 그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주가가 더 오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 오라클이 흔들렸기 때문에 미국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개미들이 많이 사면 시장은 약간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연출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저께 시장을 이끌어줬어요.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5% 정도 올랐습니다. 5%. 삼성전자가 HBM4 하이닉스가 다 납품을 한다죠. 마이크론은 못하고 있는데 두 개 한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론 대비로 경쟁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 상황으로 해서 둘 다 한 4.5% 5% 정도 오르면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오라클에 대한 어떤 AI 투자 회의론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는 좀 봐야 되고요. 마이크론 실적이 좋아서 시간에서 오르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어저께 시간 외에서 LG엔솔이 5% 빠졌어요. 근데 오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어떤 구조 투자 계획이 그러니까 공급 계획이 아마 무산된 걸로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또 오늘 2차 전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도 있고 흔들리는 종목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시장이 일단 추세 이탈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져오는지 오늘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표현을 좀 써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수급적으로 국내장의 모습은 어저께 기관이 시장을 이끌어줬어요. 외국인은 수급이 없었고요. 기관만 3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장을 이끌어낸다면 기관이 이끌어주는지가 당연히 중요하죠. 물론 기관이 얼마 전 1조 4천억을 매수하고 금방 한 반을 또 팔았다가 어제도 3천억을 걷어들였거든요. 그래서 기관도 좀 이상한 매매를 합니다. 이상한 약간 시장과 다른 흐름의 매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떤 흐름을 가져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기관이 오늘 또 매도하게 된다면 기관도 매매를 거꾸로 하고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그러니까 그제 이틀 동안 거의 한 4, 5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가 매도가 이루어지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환율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는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